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어저께까지, 어제는 이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그죠? 그 파트를 했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은 무효고, 행위능력은 취소고, 그죠? 그 다음에 의사능력은 구체적 개별적 판단하고, 행위능력은 획일적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취지가 거래 안전을 희생하서라도 의사무능력하고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해준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행위능력은 미성년자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단독의 재산적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행위하는 경우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논점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죠? 그래서 단독의 행위는, 일단은, 제한 능력자 단독의 재산적 법률 행위 취소하면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근데 취소 못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9개 있다고 그랬죠. 9개. 그죠? 그래서 5조 1항 본문은 동의, 법정 엄마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고, 두 번째는 5조 1항 단서, 뭐죠? 권리만 없거나, 증여, 그죠? 공짜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의무를 면하는 거, 면제, 그죠? 그런 게 있었고, 6조는 용돈, 그죠?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그 중에 중요한 게 신용카드라고 그랬죠. 신용카드,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구매 계약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처분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 허락. 그냥 묵시적이 뭐라고 그랬죠? 명시적 행위는, 명시적 허락은 말로 하는 거고, 묵시적 허락은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외비 같은 거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건 취소 못하고. 그렇지만 신용카드 이용계약, 가입계약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조, 허락받은 영업에 대한 행위는 성년자와 동일한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랬고, 15조는 촉구권이라고 그랬죠. 촉구. 그죠? 그래가지고 너 취소할래? 추인할래? 그래서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1개월 정해서 그때까지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제, 간주, 본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철회권은 뭐였죠? 처음에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그죠? 그때는 나 그냥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둬들이는 거라고 했죠. 나 계약 안 할래 하는 거, 그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철회. 그 다음에 17조는 속임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능력자로 믿게 하는 거는 3명 다라고 그랬죠. 3명 다, 그죠? 미성년,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전부 다 능력자로 믿게 하면 속여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거짓말 쳤을 때, 그땐 2개라고 그랬죠. 그죠? 미성년하고 피한정 후견 두 사람만 적용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병자가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속여도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속임수는 적극적 기망, 소극적 기망 중에 뭐만이라고 그랬죠? 적극적 기망만. 그죠? 위조 변조. 그래서 소극적으로 침묵하거나, 부작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리면 취소 못하고, 그죠?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3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추후의 인정. 그다음 그 말로 하는 거고, 145조는 행동으로 추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추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법정 추인. 그죠? 그 다음에 3년, 10년 지나면 못한다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행위문력 그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법정 대리인은 엄마 아버지라고 그랬죠. 친권자. 근데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후견인. 그죠? 후견인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920조에서 법정 대리권이 있다. 민법에서 정해서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권 대리인데 민법에서 한 3개 정도는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친권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된다. 근데 단독으로 하면 무권 대리. 그죠? 또 하나는 자해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는 피아노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동의 없으면 또 무권 대리.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이해상반행위. 그래서 이해상반행위. 그래서 자기계약에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부모한테 증여하는 것. 즉, 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만 되면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특별 대리인 선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하면은, 대리행위를 하면은 무권 대리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랑 계약, 그죠? 그래서 제3자랑 계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은행한테 돈을 꾸고 미성년자 재산으로 저당권을 대리행위로 설정한다. 그럼 그 이해상반행위가 되려면은, 제3자가 돈을 꾼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3자 이익이니까 이해상반행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친권자 명의로 돈을 꿨다. 그러면은 무능력자의 저당권 설정 불이익으로 친권자 이익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이해상반에 해당된다. 그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죠? 행위의 외형만 가지고 하지 의도나 실제 결과를 고려 안 한다. 그게 형식적 판단사. 그죠? 그래서 어저께 그것까지 했죠. 그래서 그 정도만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쭉 이해해도 대박이에요.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좀 다 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뒤로 미룬다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것도 다 뒤에 가서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성년이 끝난 거예요. 미성년자. 그죠? 여기에 끝났고, 여기서부터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거는 그냥 개념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시험도 뭐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14년 선택형 딱 한두 문제 나왔어요. 한두 문제. 그리고 시험이 안 나오고요. 여기는 또 다친족 상속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친족 상속법, 친상법이라고 그러죠. 친상법에 가면 조문이 또 몇십 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매년 강의를 하지만은 여기는 개념만 하고 자세하게 안 해요. 왜냐면 자세하게 해도 시험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안 해도 못 맞추고 해도 못 맞춰요. 이런 것들은 포기해요. 포기. 그래서 선택형 한 문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을 들여가지고 기껏 3년 내내 공부해서 틀렸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 과목마다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주제들. 민법도 그런 주제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건 도저히 모른다. 해도 모른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요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례는 안 나오고 선택형에 이것처럼요. 선택형에 이런 조문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조문만 몇십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외워도 까먹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개념만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찍으면 돼요. 잘 찍어서 맞으면 좋고, 틀려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민법이 한 35문제가 선택형이 나오거든요. 선택형이 나오는데 35문제 다 맞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다 못 맞아요. 나도 다 해도. 그래서 30개 목표예요. 30개 목표. 이것만 맞아도 뭐, 그죠? 엄청나게 잘 본 거죠. 25개도 잘 못 맞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30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5개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 민법에서 보면 도저히 해서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공부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잘 찍어서 뭐 그날 운때 맞게서 3번을 찍는다든지 2번을 찍는다든지 해서 맞추는 방법. 알았죠? 예, 어쨌든 개념은 봅시다. 개념은.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피성년 후견. 여기서 이제 조문에 보면요.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정신병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자는 의사무능력이에요. 그죠? 의사무능력인데 이렇게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정신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하여 일정한 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땅땅땅 재판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심판을 하면 행위무능력이에요.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라고 그랬죠? 무능력자고. 그래서 법원의 후견 심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심판을 못 받으면 뭐냐면 의사무능력자예요. 요 한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심판을 받으면 행위무능력자로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알았죠? 근데 법원에 재판을 못 받았어요. 그죠? 법원에 판결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정신병자니까. 그래서 요거 한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기 요렇게 함정을 파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정도. 그죠? 거의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람들. 그죠? 청구하고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알았죠?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죠? 심판받으면 행위무능력, 심판 못 받으면 의사무능력. 알았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이런 거 다 보지 말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년 후견인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끝. 됐어요. 이제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니까 무슨 능력자예요? 행위
무능력자.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로 가봅시다. 39페이지. 여기요. 아니, 참, 요거요. 이제, 피한정 후견인. 아까 피성년이잖아요, 성년. 성년이 안 됐다는 거고, 이건 한정, 제한된다. 한정은 제한이라는 뜻이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조문인데, 이건 아직 저기도 안 나왔어요. 선택형도. 그러니까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랑 비슷해요. 피한정 후견이라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요. 근데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여간 심판을 안 받으면은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요? 의사무능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이제 저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피성년은 지속적이고 여기는 부족하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이지 않다. 근데 이건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이제 판사가 알아서 재량으로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죠? 끝. 이것도. 이 정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까지 하고 따라서 행위능력.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 범위를 정했는데 동의를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본 대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끝. 알았죠? 이렇게. 이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기출이 없잖아요. 저 선택형 딱 한두 번 나왔어요. 한두 번. 그러니까는 그것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예.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그러니까는 여기부터는 생략. 왜냐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까지 나오지 여기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그냥 교과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교재니까는 구색으로 해서 넌 여러분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끝내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43페이지. 그래서 이제 미성년이 행위 무능력이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까지. 이제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죠.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이 끝났어요. 제한 능력은 미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그 피성년 후견인은 그냥 조문만 보고 끝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자세히 공부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택형 문제는 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히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그래요. 다행히 부재와 실종 여기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냈어요. 역대해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그냥 개념만 쭉쭉 보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부재와 실종. 그래 왜냐면은 부재와 실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6.25 일어났고 그랬을 때 그때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그때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게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 벌써 6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죠? 60년. 그러니까 60년이 뭐야? 거의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이제 죽은 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개념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부재와 실종. 부재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이게 재는 있을 재잖아요. 있을 재. 그러니까 없다. 실종은 사라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실종돼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 집에 없는 사람 부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진 사람들, 그죠? 전쟁 나와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 실종자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노트에서 간단히 보면요, 여기서 사람이 행불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 여기도 행방불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행방불명은 알겠죠? 사라져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행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인들 행불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야, 행불됐대. 행방불명.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행방불명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지금 이 행방불명됐어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살아있다. 그 생각해서 관제인이라는 것은 여기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또 앞자 뒷자에서 거꾸로 해놨어요. 그죠? 앞자 땄는데 재관인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관제인 이런단 말이에요. 재산 관리인을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이 선임을 해가지고 그냥 얘로 하여금 A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 요런 제도. 하나는 이게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고, 실종 선고라는 것은 얘가 행방불명인데 여기 살아있는 걸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걸로. 근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얘가 살아있는지, 그죠?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죽었는지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 그래서 생사가 불분명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족들이 실종이라는 건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하고 청구를 해요. 그래서 사라졌으니까 얘가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시오. 그래 실종 선고 청구를 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해줘요. 실종 선고를 하면 얘가 사라진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이거 실종 선고 청구 못 하는 거죠.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면 이렇게 가서 사라진 날로부터 세 번째 5년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걸로 간주를 해요. 간주가 뭐라고요? 사망한 걸로 본다요. 사망한 걸로 본다. 그죠? 이렇게. 이런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행방불명이 됐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걸로 취급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 관제인 선임. 하나는 행방불명이 됐는데 살아있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 청구를 해서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으로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는 걸로 취급 간주하고 여기는 사망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라는 제도, 그죠? 또 하나는 사망 간주, 실종 선고 제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험에서는 안 중요해요. 너무 오래된 법이라서, 그죠? 그래서 간단히만 보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최대한 개념만 보는 걸로. 예, 여기서 봅시다. 부재자 재산 관리.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종래 주소를 떠났어요. 당분간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현재 없어요. 없어. 그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 여기요. 방치, 재산 관리. 그래서 관제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재자는 현재 없는 사람이에요. 부가 없을 부자는 없을 부. 그래서 부재자가 남겨놓은 재산을 남겨놓은 재산을 관리 또는 잔존 배우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은 첫째 뭐냐면은 부재자가 아까 생존해놓고 있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생존이죠. 생존인 거를 추정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살아있는 걸로 생존하는 걸로 추정해 주는 거죠. 추정. 그 다음에 부재자가 생사가 불분명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한 거로 간주하는 실종 선고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 간주. 그럼 여기는 살아있는 걸로 보느냐, 사망한 걸로 간주하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살아있는 걸로 취급하고 하나는 죽은 걸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재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줄만 쳐놓으세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 그죠?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뒀어요. 그죠? 그러면, 예컨대, 수의 같은 경비 그런 사람 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뒀을 때는 이때는 법원이 간섭을 못 해요. 이때는 당연히 그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 되잖아요. 수임인, 임의대리인, 위임계약, 법률관계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위임계약이 뭐냐면은 예컨대 A가 B한테 일을 시킨다. 시키는 계약이에요. 일을 시키는 계약. 그래서 땅 좀 사줘. 이렇게 복덕방 땅 좀 사줘. 그러면 이제 라는 청약을 하고
그럼 내가 오케이, 내가 사다 줄게. 그래, 승낙.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그래. 위임. 위임이라는 건 뭐 맡긴다는 거잖아요. 위임. 일을 맡기는 거. 일을 맡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임계약의 대표주자가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래서 변호 좀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청약을 하면 얘가 오케이, 변호사 승낙.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위임계약이야. 일을 시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부재자가, 그죠? 행방불명 되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뭐 재산관리인한테 야, 내 재산 좀 관리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이 되겠죠? 위임계약. 됐고. 그러면은 딱 일을 시키는 사람을 위임인. 나올 때마다 정리하세요. 위임인.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을 수임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대표주자가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임인이 되려고. 그죠? 수임인이 되려고. 알겠죠? 매도인, 매수인, 대여인, 차용인. 그죠? 그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했어요. 위임인, 수임인. 얘네들이 위임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알겠죠? 여기서 부재자는 사라진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임의 대리인은 뭐라고 그랬죠? 저기 부재자의 그 사람 의사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의사로. 그죠? 의사로 저 대리인을 시키는 거죠. 의사로 시키는 거. 그죠? 근데 의사가 아니라 법률로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어저께 법정 대리인. 그죠? 여기는 부재자 사라진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야, 내 대신 일 좀 해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 되겠죠. 다 되겠죠? 다 해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 언제부터 그럼 법원이 간섭을 하냐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부재 중 소멸을 했어요. 그리고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요거는 안 중요하고 이거요.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1년 지났어요. 그럼 소멸하죠? 그럼 이때부터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처럼 가정법원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여기. 따라서, 그래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뒀을 때는 법원은 간섭을 못하고, 그 다음에 위임계약에 따라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한다. 근데 부재자의 권한이 소멸됐다. 그러면은,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똑같잖아요. 그죠? 소멸했으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때 법원은, 가정법원은 이제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부모나 저기 아내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신청을 하겠죠. 여기서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필요한 처분이라는 건 뭐냐? 그 부재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 팔아서 돈으로 자식들이 갖게 하거나 또는 재산관리인 선임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직접 선임해요. 법원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가 된다. 주되게 처분하는 게 돼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했으니까 얘가 이제 일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런 제도구나. 살아있는 걸로 추정하고 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두거나 그 재산관리인이 없으면 법원이 재산관리를 해서 관리해 주는 거. 끝. 그 다음 페이지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 전부 대리의 문제라서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법원이 선임은 여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부 대리의 문제라서 대리 가서 하면 돼요. 대리해서 한다. 이렇게. 요거 정도 하고 끝. 여기 읽지 마세요. 여기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실종기간 뭐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걸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시험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죠? 하지도 않을 거지만.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읽어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종선고가 나와요. 실종선고. 그래서 실종선고다.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부재자 재산 관리는 건 살아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고, 이거는 죽은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그래, 끝내버리는 거야. 죽은 걸로 간주. 예, 그래서 실종선고 2. 그래서 여러분들 줄만 간단히 치고 끝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재자의 사라진 사람이라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아니어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은 살생자야, 살아있다. 살아있을 생, 이거 죽을 사.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해요. 불분명. 이랬다. 그럼 일정한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해버려요. 선고라는 것은
재판 땅땅땅, 갑은 실종됐으면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망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간주. 그냥 죽은 걸로. 그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은 실종자라고 그래요. 이 판례는 안 봐도 되고. 실종 선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종 선고 해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 요건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이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실질적 요건은 부재자가 생사가 불분명해야 돼요. 생사가 불분명해야 된다. 그 말은 생존해 있는지 사망해 있는지 둘 다 증명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둘 다 증명을 못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둘 다 증명을 못 해야 돼요. 모르겠다. 그 정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종 일정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사 불분명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돼야 돼. 일정 기간 계속.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실종하고 특별 실종이 있는데 보통 실종은 보통 경우의 실종이고 특별 실종은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 여기처럼요 전쟁, 선박이 빠졌다, 항공기가 추락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실종이에요. 그죠? 따라서 보통 실종의 실종 기간은 5년 법에 있어요. 법에. 이건 찾아보면 되고 특별 실종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쟁, 선박, 물에 빠졌다, 비행기 추락했다 이럴 때는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 알겠죠? 안 봐도 되고 나머지. 됐죠?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여기서는 청구가 있어야 돼. 청구. 이해관계인은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부인이나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여러분들이 노숙을 가서 제가 얘기했지만 판사나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잘 안 돼도 좋은 로펌을 간단 말이야. 그렇죠? 최고 목표는 판사, 검사. 그죠? 그래서 이제 판사를 가려면 로클럽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는 검찰 실무 가서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되면은 로펌, 좀 대형 로펌 또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또는 금융기관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데 다 못 가고 개업한다 이러면 큰일 나요. 개업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서 그러니까는 로스쿨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 성적을 잘 맞고 일단 잘 맞고 변호사 점도 빨리 붙고 이렇게. 그죠? 근데 첫날 얘기했지만 학교 수업이랑 수험이랑은 좀 달라요. 그게. 학교 수업은 교수들이 그냥 지내내는 숙제, 여러분들 학부 다 다녔지만 그 족보라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 옛날부터. 그런 거 잘 베껴가지고 어떻게든 점수 잘 맞고. 근데 수험은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험은 본격적으로 변호사 본시험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둘 다 병행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청구해야 돼요. 청구를 하고, 이제 끝.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도 끝. 청구한다. 그 다음에 공시최고. 이걸 해야 된다. 공시라는 거는, 요거, 대중공짜하고 보여줄 시제예요. 그러니까는, 대외적, 모든 국민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래서 뭐냐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홈페이지에. 대법원, 근데 공시최고에서 누구누구는 실종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실종 선고가 청구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고는, 만일 실종 선고된 사람이, 실종 선고 청구된 사람, 그죠? 아버지다. 청구된 사람이 이걸 보면 빨리 살아있다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실종 선고 내려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빨리 신고하라고 최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실종 선고 될지 모르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세요. 실종 선고됐나. 맞죠? 거기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혹시 실종 선고 청구됐나. 그죠? 그러면은 내가 실종 선고 청구됐어. 얼른 법원에 가서 나 살아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별거 아니죠. 공시최고라는 개념만 알아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뭐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실종 선고 효과. 그래서 사망 간주.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요. 간주된다. 따라서 그 다음에 간주라는 거는
간주는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어요. 간주라는 것은. 우리가 간주, 의제, 본다,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간주라는 말은, 법원이 또 이것도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면요. 법원이 이렇게, 법원이 실종 선고를 했어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했으면 사망한 걸로 간주됐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또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지만 사망의 효과, 실종 선고가 없어져요. 실종 선고 자체를 없애야지만. 법원이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해야지만 사망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즉 실종 선고 효력이 없어져요. 알았죠? 이렇게만 기억해 놓는다. 그 다음에 그 정도 나머지 안 봐도 되고요. 사망으로 간주됐고 그 다음에 사망의 효과가 생기는 거는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28조. 그죠? 28조. 그래서 실종기간 아까 보통 실종은 몇 년이었어요? 5년. 특별실종은 1년 지나면 사망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요거는 혹시 몰라. 요거는 실종 선고가 했으면 사망한 거로 간주됐어요. 사망한 거로 간주됐으니까 권리능력 그때부터 있어요? 없어요? 사망했으니까 권리능력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실종 선고는 사망한 거로 간주된 거지 권리능력이 종국적으로 소멸한 건 아니라고 봐요. 요거는 기억해 둘 것. 그죠? 사망인데 왜 권리능력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왜냐면 실종 선고 사망한 걸 간주하는 거지 권리능력을 종국적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선택형이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선택형 대비. 아니고 실종자의 종래 주소에서 사법적 법률관계. 사법적 법률관계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 대 개인 법률관계. 공법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항상 국가가 들어가면 공법이에요. 개인 대 개인은 사법. 국가가 들어가면 공법.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좀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 다 공법이란 말이에요. 형법. 다 국가가 관여되는 거. 근데 사법이니까는 개인 대 개인. 하나요. 사망한 거로 간주될 뿐이다. 그러니까는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거로 간주되니까는 무효로 처리하는 거지 그 사람이 권리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 나머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로 받았을 때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 판결 내리고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 선고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또 간주돼요. 그죠? 아까 본 대로 여기서 노트에서 여기서요. 실종 선고를 하면 쭉 가서 사망한 거로 간주되잖아요. 요 전까지는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5년 전날까지. 그죠? 생존 간주. 그거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생존한 걸로 간주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실종 기간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하더라도 생존한 걸로 추정이 돼요. 추정. 추후 미루어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정. 그죠? 추후에 인정된다. 계속 추정해서 인정. 요때 그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 되면 그 선고 5년 전까지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 안 받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 그죠? 그렇죠. 그 정도 간단히 보겠어요.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까지 실종 선고 취소가 나와요. 실종 선고 취소. 그래서 실종 선고 취소란 실종 선고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됐어요. 즉 나중에 보니까 실종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망 간주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살아있는 걸로 살아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종 선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버려야 되죠. 죽은 걸로 간주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살아서 실종 선고 받은 사람이 실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실종자가 살아서 나타났다. 그죠? 이런 게 다른 사실 예컨대,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가정법원 선고에 의해서 사망 의제, 여기 의제가 뭐라고 그랬죠? 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또 뭐지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주, 의제, 본다가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황하지 말고 의제되는 효과를 번복, 없애는 거죠. 효과를 없앤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실종 선고. 그럼 실종 선고의 요건, 여기도 간단하게. 여기도 실종 선고 취소, 실질적 요건. 이거 하나만 했어요. 실종자가 생존하고 나타났어요. 그죠? 또 뭐 다른 사실 뭐 했는데 잘 기억 안 나니까 딱 이거 하나만. 이게 가장 와닿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실종 선고를 해놨더니 나타났어요. 그럼 실종 선고 없애버려야죠. 그게 취소. 취소는 유효하지만 취소되면 소급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됐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여기는 당연히 청구를 해야죠. 청구. 본인이 살아서 들어온 사람이 뭔 말이야. 나 살아왔는데. 그래. 실종선고 취소해 주셔요. 그리고 또 엄마, 아버지라든지, 검사들이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요건 요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왜냐면, 살아서 돌아온 거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아까 실종선고할 때는 왜 공시하냐면, 그 사람이 실종선고를 청구받았다고 말을 전국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자기가 그걸 받았으면 가서, 나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저 공부할 때는 이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법시험은, 판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판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만. 근데 저희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학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학자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60명이 찬성 긍정설, 40명이 부정설, 그러면 긍정설, 부정설 그 놓은 걸 다 외워야 됐어요. 그러면 판례는 절충설, 이렇게 결론 못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법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했거든요. 교수님들 그 뜻을 따라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은 학설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됐어요. 쉬운 시험이. 판례만 알면 되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희 공부할 때는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로서 학설이 7, 8개가 대립됐어요. 7, 8개를 다 외우고. 그래서 이걸 지금도 로스쿨에서 이걸 가지고 그 교수들이 그 옛날 완전히 죽은 법인데 그 학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 가서는 얘기하지 말고요. 로스쿨 교수가 그러면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에이 그러려니 하고 하란 말이에요. 그 내려오는 족보 좀 베껴가지고 그죠? 저기 하고. 그래서 지금은 중요성 판례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요. 여기에. 학설만 난무하는 거예요. 학설만.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교수는 막 옛날 학설, 그 60년대 학설을 가지고 지금 지금 몇 년 지났죠? 60년, 한 20년 지났죠? 60년 지났잖아요. 그 학설을 써먹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맞춰주면 돼요. 에이, 그래. 교수가 한번 맞춰주자. 근데 수험에서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조문만 하면 돼, 조문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요거. 실종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한 걸로 간주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은 자식들은 뭐 받는다고 그랬죠?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을 상속, 그죠?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았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는 이제는 혼인이 어떻게 됐어요? 혼인도 없어졌어요. 사람이 죽어서 혼인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기 그러니까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거죠. 이제 얘와 각각 혼인은 종료됐잖아요. 그죠? 각각 혼인은 종료됐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등기부에 그때 봤지만은, 우리 등기부 연습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이 병한테 상속됐다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지, 그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 상속받았어요, 이제. 그죠?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 둘은 잘 살고, 병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배 따뜻하게 잘 살는데, 그러다가 실종 선고가 뭐냐면, 갑이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실종선고 취소해버렸어요. 실종선고 취소했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상속도 무효가 돼버렸어요. 상속이 무효. 그래서 재산이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겠죠. 그죠? 원상회복. 그렇잖아요. 살아 들어왔는데 살아 돌아오면 상속이 없는 거잖아요. 죽어야 상속되는데. 그러니까 도로 아버지가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의과 병의 재혼도 무효가 돼버리겠죠. 왜냐면 전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실종 선고되면 죽은 걸로 간주해서 사망됐으니까 상속받고 재혼했는데 살아 돌아와서 취소가 됐으니까 실종 선고가 다시 재산은 원상복구돼서 갑한테 가고 재혼은 무효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그런데 실종 선고 취소했으니까 실종 선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취소를 하면 취소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취소됐으니까 소급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망으로 간주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 무효.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망으로 간주된 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상속도 없어지고 재혼도 없어지는 거야. 그죠? 예, 알겠죠? 구체적으로. 그 구체돼서 상속도 무효가 되고 재혼도 무효가 됐어요. 그랬는데 항상 예외가 따라다니는 거야. 예외가. 29조 1항 요거 단자 한문. 요건 단자인데요. 그냥 단서에 써놓으세요. 29조 1항 단서. 요 단자는 이게 단서는 뭔 줄 알겠죠? 본문 단서라고 그랬잖아요. 정문에서 앞에 쭉 써 있는 게 본문이고 그러나 뭐 하면 그렇게 이건 단서. 그죠? 단자인데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하면 되잖아요. 단자. 한문으로 할 필요 없어요. 단서. 그 다음에 29조 2항.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신분행위, 요거 매매, 항상 매매만 생각하면 돼요. 매매. 그 다음에 신분행위는 혼인,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사망했다고 간주가 돼가지고 이제 병이 자식인데 병이 자. 그래서 얘가 정한테 A라고 합시다. A한테 매매했어요. 매매.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사망했다가 자가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죠?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서 팔았어요. 그죠? 매매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A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가지고 A의 소유가 됐어요. 이렇게 쭉쭉 알겠죠? 사망, 상속, 소유. 그죠? 그런데 실종 선고가 취소됐어요. 취소돼가지고 얘는 사망이 아니라 생존한 거, 생존이 됐고 따라서 상속이 무효가 됐고 따라서 얘도 자가 무효니까 A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못 취득해요. 아들이 상속받았다 상속이 무효가 됐으니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도 소유권 취득 못 하겠죠. 그죠? 소유권 취득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싹 돌아오죠. 근데 29조 1항 단서에서는 근데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를 몰랐다면 뭐예요? 선이라는 거잖아요. 선이고 얘도 갑이 실종 선고된 것만 알았지 어디 살아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다. 그죠? 그래서 선이다. 이렇게 둘 다 선의로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실종 선고 취소돼도 매매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매매는 유효.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쌍방선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쌍방선이는 유효하다는 뜻이야. 유효. 알았죠? 쌍방선이면 유효.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그죠? 쌍방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실종 선고돼서 사망이 됐으니까 얘가 상속받고 소유가 됐는데 실종 선고 취소돼서 생존해서 취소가 됐다. 그럼 쭉 돌아와서 상속도 무효고 A도 소유권 취득을 못 하는데 둘 다 아버지가 실종 선고 시 어디 생존했던 걸 전혀 몰랐다. 그러면은 둘 다 선이 모를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이 몰랐다. 그러면은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에 29조 1항 단서에 의해서. 항상 법이 깡패다. 법이 무조건 최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신분행위, 혼인. 지금 혼인도요. 쌍방선이설인데 뭐냐면은 원래는 혼인, 의과 정이요. 의과 정. 얘네들이 재혼했잖아요. 재혼했는데 이게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재혼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저기 실종 선고돼서 남편 갑이 살아있다는 것을 둘 다 선이에요. 선이다. 그러면 재혼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쌍방선이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학설이요. 이게 다수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지지하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수설이에요.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요. 둘 다. 매매도 쌍방선이. 저기 실종 선고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다. 그죠? 그러면은 매매도 유효고 재혼도 유효고. 됐죠? 그거만 끝.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 봐보세요. 실종선고 원칙. 실종선고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실종선고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종자의 사법적 법률관계. 사법적 법률관계 뭐 있어요? 매매, 혼인. 매매, 혼인. 그죠? 매매, 혼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실종 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도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혼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다만 예외를 인정하는 두 개 여기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그 선의로 한 행위. 그죠? 여기서 본 대로 실종 선고 취소는 실종 선고 났어요.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는 여기 29조랑 단서잖아요. 그죠? 29장 단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유효하다는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하다. 아까 봤죠? 매매도 유효고 재혼도 유효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단독회의는 안 봐도 되고 여기 또 판례가 없어요. 판례도 없고 법도 없어요. 이건 좀 무시해도 되고. 요것만요. 계약에서의 선의자 보호, 계약. 재산 얘기는 매매 생각하세요, 매매. 거의 얘는 매매밖에 없으니까. 매매. 근데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에서 선의자 보호. 그래서 학설의 대립,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요. 판례 가지고 쌍방 당사자의 선의를 요구하는 쌍방 선의설, 요까지만 하세요. 쌍방 선의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쌍방 선의설이 다수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쌍방 선의, 쌍방 당사자가 선이면 매매는 유효. 하다. 됐죠? 이렇게만. 쌍방선일 때만. 그죠? 판례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재혼. 아니, 여기 이것도 안 봐도 되고요. 남북, 이건 뭐 특별법이니까 안 봐도 되고, 여기 바로 신분행위. 그래서 본조가 신분행위도 적용되냐. 신분행위는, 재혼. 혼인이죠. 다시 혼인한 거. 그죠? 혼인.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통설이란 말 나오잖아요. 통설은 100명 중에 한 90명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이 일치. 6대 4 정도 되면 다수설이라고 하고 9대 1 정도 되면 통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똑같이 통설은 신분행위, 즉 재혼에도 29조랑 단서가 적용되므로 재혼 당사 쌍방이 선이면 전후는 부활하지 않으며 재혼은 쌍방도 부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또 뭐 아직 잘 모르니까 쌍방 당사 선이면 재혼은 부활하지 않는다. 즉 재혼이 쌍방이 유효하면 재혼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니까 전후는 갑과 을 전에 남편과 그 혼인은 다시 부활하지 않겠죠. 그죠? 재혼만 유효. 재혼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 보지 말고요. 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의무, 이렇게.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예컨대 상속인만 생각해요. 상속인일 때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부당이득 반환 가서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갑이 실종자였잖아요.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다. 그럼 실종 선고가 취소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어요. 그럼 얘 상속인이 병이었잖아요. 상속인. 그리고 아까 A는 여기 매매하고 소유 등을 했을 때 그래서 매수인. 그래서 갑은 얘한테 상속받았으니까 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가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실종을 취소할 때 실종 선고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자 상속인한테 부당이득은 뭐였죠? 옛날에 첫날 매매가 무효되면 이미 준 거를 부당한 이득이니까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본 대로 실종 선고로 병이 상속을 받았는데 실종 선고 취소하면 상속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죠? 상속이 무효. 그죠? 그러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29조 2항. 됐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건 안 해도 되고
요까지만 간단히 하세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29조랑 단서에서 여기 쌍방선이면 매매도 유효하고 쌍방선이면 혼인도 유효. 그다음에 29조 2항은 실종 선고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부위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부당이득 청구. 그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 그죠? 부재자 재산관리 생존한 걸로 추정한다. 여긴 사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실종 선고.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10분 쉬면서 그 책이랑 요거랑 그냥 간단히 개념만 잡고 있으세요. 시험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구색으로 해서 해긴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잠깐만.